다이스토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해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며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매해 나이테를 하나씩 만드는 나무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테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으니 자문자답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문단은요,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규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나이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크게 심재, 변재로 구분된다.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으로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다. 변재는 심재의 끝부터 껍질인 수피 전까지의 바깥 부분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이다. 나무의 나이는 이 심재와 변재의 나이테 수를 합한 것이 된다. 이 문단은 심재와 변재의 개념 및 나이테를 통해 나무의 나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단은요, 위치에 따라라고 했으니 이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3문단.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매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 법칙이다. 나이테의 너비가 매해 동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문단.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제한 요소 법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한 요소가 많아져 고사할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반대 상황을 가정해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네요.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다.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문단은 나무가 생장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제한 요소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문단입니다. 나이테를 활용하여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 추정하는 것은 연류 연대 측정이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 연대기가 있어야 한다.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 연대기 작성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문단은 연륜 연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연륜 연대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림이 있죠. 6문단은 과정에 대한 건데요. 어떤 과정이요? 바로 연륜연대기 작성 과정 1, 2, 3, 4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6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연대기를 작성하여 이미 작성된 연륜연대기와 비교하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장하던 기간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 연륜 연대기가 작성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 표준 연대기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를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다.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륜 연대 측정 방식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6문단은요. 연륜 연대 작성 방법과 표준 연대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7문단입니다.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무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게 된다. 자, 7문단은 연륜 연대 측정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8문단.
변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 라고 되어 있네요. G값은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일치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는 T값은 3.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3.5 이상 G값은 65%라는 것이 유물 연대기와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할 때의 조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값을 가져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륜 연대 측정 과정 2, 3에 대한 이야기죠. 구문단입니다. 표준 연대기 정한 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다. 하지만 변제의 바깥쪽 나이테의 일부가 잘라나갔다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절대 연도를 부여할 때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가 온전하지 않을 경우에 연륜 연대 측정 과정 2를 고려할 때 변제가 아예 없다면 벌채 연도는 추정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한 값이 벌채 연도가 되는데 이때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더해 벌채 연도를 확정해야 됩니다. 왠지 이것이 나올 것 같죠? 그 다음 벌채한 후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기간인 1, 2년을 더해 목재 유물 제작 연도를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문단은 연륜 연대 측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윗글에서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일단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문단에 의하면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겠습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3문단에 의하면 나이테의 특성을 제한 요소의 법칙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도 살펴볼게요. 2문단에 의하면 나무의 나이테를 위치에 따라 심재와 변제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5번입니다. 3문단에 적혀 있었죠.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4문단에서도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제한 요소의 법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없었던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심재만 남아있고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연륜 연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륜 연대 측정 과정에서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와 수령변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때 심재 나이테만 남아있게 되면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번은요. 바로 이 문단에 의하면 나무 껍질인 수피에 근접한 것은 심재가 아니라 변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2번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이 문단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단에 의하면 진액이 존재하는 곳은 심재이고 변제가 밝은 색상을 띠는 이유는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3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은 1문단을 살펴봐야 됩니다. 1문단에 의하면 나무의 수령은 변제의 수와 심재의 수를 합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4번 선지도 살펴볼까요? 3문단에 따르면 나이테의 너비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가장 부족한 환경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입니다. 연륜 연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41번 정답은요.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연륜연대기는 나이테 너비의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한 것도 역시 변화 패턴이므로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선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문단에 의하면 동일한 수종이라도 나무의 생장 환경이 다르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므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선지 2번. 육문단에 의하면 패턴 비교를 반복하게 되면 장기간의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므로 적절합니다. 선지 4번. 나무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생장하고 나이테는 그 결과를 보여주죠. 이 나이테를 활용해서 연륜연대기를 작성하므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지 5번. 육문단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에 연륜연대 측정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나무 서랍장에 대한 연륜연대 측정 참고 자료. 두 곳의 서랍에서 나온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하였고 이 중 서랍 2에서는 좁은 나이테 모양으로 보아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한 것을 확인하였음. 서랍 1, 2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작성한 후 표준 연대기와 비교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펴보아야겠죠. 자, 그러면 자료 1, 자료 2, 자료 3까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료 1에서요. 서랍 1과 서랍 2는 같은 나무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둘의 연대기를 연결해서 자료 3에 제시된 서랍장의 유물 연대기를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유물 연대기와 비교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하는데 자료 2에서 T값과 G값을 근거로 A산 소나무와 B산 소나무 중 A산 소나무의 정보를 활용해야 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산 소나무의 표준 연대기와 서랍장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해보면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절대 연도가 1700년부터 1800년대까지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랍장의 변제 나이테의 일부가 잘려나갔기 때문에 벌채 연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와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인 60개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인 57개를 뺀 연도수인 3년을 유물에 사용된 나무 가치인 마지막 나이테 절대 연도인 1800년에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3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1803년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므로 3번에는 1802년이 아니라 1803년으로 고쳐주고 정답을 3번이라고 쳐줘야 되겠죠. 우선 틀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왜 맞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T값과 G값을 고려할 때 표준 연대기는 A산 소나무 연대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왜 맞을까요?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의 값을 가질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지닙니다. A산 소나무의 T값은 3.7, G값은 69%이므로 연륜연대기 측정을 사용할 수 있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년부터 1800년대까지일 것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왜 맞을까요? 서랍 1과 서랍 2의 나이테 패턴의 중첩을 통해 서랍장의 유물 연대기를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표준 연대기와 비교하면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년에서 1800년으로 확인될 수가 있겠죠. 자료 선지 4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수령의 소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하며 가공할 때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는 3개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 2에서 100년 된 A산 소나무 변제 나이테 수가 60개이므로 자료 3의 서랍장 연대기에서 확인되는 변제 나이테 수와 비교해서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 변제 나이테 수 3개가 가공할 때 잘려나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5번 살펴볼게요. 벌채한 나무의 건조 기간을 고려하면 서랍장의 제작 연도는 1804년에서 1805년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랍장의 제작 연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벌채 연도인 1803년에서 건조 기간인 1년에서 2년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3번이었습니다. A에서 이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3번이었는데요. 측정하다는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크기에 재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따라서 측정하면은 수량을 세면이라는 의미를 지닌 헤아리면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번의 규명하다는요,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규명하는은 밝히는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사하다는 나무나 풀 따위가 말라 죽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고사할은 말라 죽을로 바꾸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4번 보겠습니다. 보유하다는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보유하고는 가지고로 바꾸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5번 살펴보겠습니다. 간주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간주된다는 여겨진다로 바꾸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